큰일 났네. 손가락 이렇게 딱 안 하고 이렇게 들고.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바깥에 다 들어오시라고 해주시죠. 다섯 분 안 오셨나요? 네, 다섯 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누가 안 오셨는지 아십니까? 회장님? 네, 같이 오겠습니다. 모르십니까? 네, 됐습니다. 다섯 분 안 오시고 다 부르면 시간 많이 갑니다. 자,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해의 원회가 뭐냐? 쉬는 시간에 뜰밤을 우째 했냐? 이런 질문들이 이제 많으셨는데 왜 나는 8점이라서 떨어지느냐까지. 자, 갑니다. 화해의 원회는 화해의 원회는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겠죠. 심신의 안정과 그 꽃을 봄으로써 느끼는 그죠 안정과 기분 전환을 위해서 또는 지금 이제 재배하는 것 중에 축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축화 그 인간 사이에 있어서 영전 그다음 또 뭐지? 영전이 성전하고 같은 말입니까? 애경사 및 가정에서 안정과 평화를 찾기 위해서 재배되는 작물로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로서 했으니까 뭔가 또 뒤에 나와야 되겠죠. 이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제 꽃을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꽃과 잎을 이용하는 것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은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화해원의 기본적이고 나중에 이제 더 심도 있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번식 방법을 한번 번식이라고 하면 일단 개념만 잡고 갑니다. 번식이 뭡니까? 개체수를 늘리는 것 그 자체가 번식이에요. 맞으시죠? 네. 자, 그러면 번식은 개체수를 늘리는 건데 번식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죠? 네. 그럼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버드나무다 라고 가정하면 그럼 쟤를 어떻게 번식을 하시겠습니까? 자, 상호만 이렇게 했으면 그럼 제가 이제 포도다, 감이다, 밤이다. 그러면 지금 답변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씨앗으로 종자로 번식하는 방법이 있고 요것을 이제 실생 번식이라고 합니다. 실생 번식. 자, 그다음 버드나무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가지를 잘라서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영양 번식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본부터 가면 실생 번식을 하면은 얘네가 갖고 있는 유전 행진을 100% 이어받지 못합니다. 실생 번식, 열매로 번식하면 자 이겁니다. 우리가 감을 심었습니다. 단감밭에 있는 나무를 이제 감을 따서 이제 씨앗을 분리해서 모상을 만들어서 이제 모상이라는 개념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상은 종자가 자랄 수 있는 장소를 모상이라고 합니다. 키우는 장소죠. 자, 그러면 모짜리처럼 배로 치면. 자, 그러면 이제 종자를 번식하는 것을 실생 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감을 이렇게 심어서 한 1년 돼서 이제 옮겨 심었습니다. 조간, 줄 간격 6m에 5m 간격으로 또는 4m 간격으로 이제 정식을 합니다. 완전히 옮겨 심는 것을 뭐라 한다? 정식으로 심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심으라고 보니까 얘가 뿌리가 약해요. 뿌리가 약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뿌리를 많이 나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뿌리가 덜 나면 얘를
6m, 4m 간격으로 심으면 만약에 뿌리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적죠. 그러니까 그거는 비워버려요. 빈 것을 결조라고 합니다. 자, 용어 갑니다. 결조. 용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결핍병. 주는 포기를 말합니다. 결조. 그럼 결조가 생기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뿌리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요만한 면적의 한 100포기, 200포기를 심어 놓습니다. 대충 살짝 눕혔어. 대충. 그러면 대충 심어 놓으니까 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라고 발버둥을 치겠죠. 그 뿌리를 잔뿌리를 막 내립니다. 식물이라는 게 위대합니다. 쫙 내리죠. 야, 그러면 됐다. 뿌리가 이 정도면은 잎에서 배출하는 수분 양보다 뿌리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세다 싶을 때 옮기 심습니다. 옮기 심는 것을 이식이라고 합니다. 이식인데 이제 완벽히 정식으로 옮겨 심는 것을 정식이라 한다 했습니다. 같은 용어로 쓰긴 합니다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한 100포기 정도로 심은 것은 진짜 이식입니까? 가짜 이식입니까? 그럼 뭐라 하면 되겠습니까? 가식적이다. 가짜로 심었대. 가식을 하고 이제 정식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시작이 뭡니까? 씨앗 종자에서 시작했죠. 종자에서 시작해서 뭘로 끝났습니까? 지금 정식까지 갔죠. 그럼 종자가 하나가 있다가 이만큼 자란 애를 옮겨 심었습니다. 정식을 마쳤는데 감나무는 1년생 가지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내년에 열매가 맺는데 보니까 아니 뭐야 이거 감이 요만하고 황감이 안 열립니다. 끊어버리죠. 그럼 날짜 끝나는 거죠. 실컷 2년간 고생하고 돈은 돈대로 들고 이제 당감이 아닌 덜감이 좋긴 한데 저는 활용은 좋은데 어쨌든 내가 목표란 목적으로 하는 당감이 탄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 실생 번식의 약점입니다. 그런데 그래요? 그러면 좋다. 나무 가지가 있으면 나무 가지를 촉촉촉 잘라서 옛날에 이제 원효 대사께서 어디 가시다가 버다나무 지팡이를 쭉 꽂아놨다니까 나무가 커서 500년 됐다 이런 얘기하죠. 식물은 동물하고 다르게 아까 식물 동물 구분을 했지 않습니까? 세포 하나만 있어도 세포 보입니까? 요거 하나만 있어도 완전 생명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옛날에 황우석 교수님 줄기세포 얘기했죠. 네, 우리로서 꿈이지 않습니까? 그것만 이루어지면 700퇴치 인간 수명 뭐 300년 400년 되겠죠. 그래서 요새 나온 게 뭐 NK세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사람하고 그러니까 동물하고 식물하고 다른 게 그거더라고요. 그럼 줄기만 잘라서 이제 번식이 가능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또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이것은 지금 뭘 번식한 겁니까? 영양체죠. 식물체죠. 이것은 이제 영양번식 이렇게 말합니다. 영양번식. 자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서셔야 됩니다. 주무시는 순간 점수가 2점씩 내려갑니다. 영양번식, 자 실생번식 하셨죠? 영양번식 했습니다. 그죠? 주무시면 큰일 납니다. 자 영양번식을 하는데 가지를 잘라서 번식을 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죠? 잎을 잘라서 번식을 할 수도 있고 뿌리를 번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단 핵심은 거기에 싹이 나올 수 있는 마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2개 내지 3개의 마디만 있으면 됩니다. 자 간단히 하나 말씀드립니다. 감나무가 있다. 그럼 내가 가보니까 김정숙 여사님? 네, 김정숙 여사님 댁에 가니까 감이 막 빗다만하고 당도가 25브릭스 나가는 거예요. 개념이 잘 안 오시죠? 수박이 16브릭스 정도면
예, 이 정도면 그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정숙 여사님의 저 감이 탐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전정할 때 다 가시는 거예요. 전정 아시죠? 가지를 자르는 것. 가지가 너무 많이 나면 어떻습니까?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 제가 감나무입니다. 감나무인데 잎이 아주 무슨 가지가 너무 많다. 키가 한 5m 된다 이러면 감이 많이 달리겠습니다. 그러면 바깥에는 우째 할지 모르지만 안쪽에는 어떻습니까? 햇빛이 못 들어오니까. 그럼 바람이 잘 통합니까? 못 통하죠. 그래서 병하고 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친환경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뭘 해줘야 됩니까? 가지를 제거해. 그걸 전정이라고 합니다. 있어 보이는 말로 전정. 그냥 가지치기. 네, 요즘은 시험 문제는 가지치기로 그냥 나옵니다. 가지치기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이 가지치기 김정숙 여사님 댁에 하셔가지고 가지치기 어차피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버리실 거죠? 예. 버리시니까 여사님 내 좀 가져갈게요. 가져오시죠. 자, 가져오실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걸 그냥 차 타고 유랑 좀 하고 오면 한 2, 3일 있다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지가. 예? 아니, 다시 크게. 그렇죠. 수분이 증발합니다. 수분이 증발하죠. 그럼 수분이 증발한다는 것은 이미 마른다는 겁니다. 마르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소생이 불가합니다.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영구위조. 우리 연구차 들어보셨습니까? 네. 막 그렇게 기억하십니다. 영구 가버린다. 영구위조증. 완전히 시드는 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점.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가지 못하게 네, 보셔야 되나? 그냥 물에 담가면 물에 돼요. 담가서 오든지. 흙에 그냥 박아서 어떻게? 예, 지금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처음에 안 걸리려고 하면 제가 이렇게 뭐뭐뭐뭐 하는 순간 머리를 돌리셔야 됩니다. 야, 어떻게 할까? 여기서 토크가 나오고 아이디어 나오고 돈을 버는 분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냥 스마트 농사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학생들 강의할 때 뭐 합니까? 이 자리에서 강의하면서 자기들 아이디어 다 만들어냅니다. 지금 턱거점 키프리스 있지 않습니까? 야, 있어요. 턱하고 검색. 수업 시간에 바로 아이디어 딱 들어오면 찾아 들어갑니다. 있는가 없는가? 야, 니 다 했다. 네? 없으면 어떡합니까? 다시 이제 그걸 개량시키고 합니다. 자, 지금 브레인스토밍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집에 가면 이거 마를 것 같은데 한 이틀 걸리는데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비닐 봉투에 흙을 담아서 물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식물질을 조사하면서 수분이 안 날아갈 좋은데 그 집에서 김정진 여사님이 흙을 내 거니까 절대 가지가 하지 마라. 큰일 났어요. 핸드백에 물레가 잘 뽑아갖고. 아니 적어도 하려고 하면은 좀 많이 해야지 뭐. 두개 갖고 왔는 쓰레기 꽂아고 한 줄만 갖고 아니고 많이 갖고 와야 돼요. 대농을 꿈꾸고 개인이 적으시네. 자, 결론 갑니다. 바웨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뭐 흙에다가 이래 하고 했는데 조그맣게 할 때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내가 천주가 필요해요. 한 1000개 해야 돼. 농사 지으면 1000개는 하셔야지. 자, 그러면 1000개를 가져오는데 김정숙 여사님이 뭐 가져갔어요. 가져오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잘라가 와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투르기 심고 이틀 걸린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는 촛농 있죠. 촛불 촛농 있지 않습니까? 그걸 끓입니다. 끓이고 요것을 10개씩 5개씩 묶음으로 휙 담갔다가 빼고 담갔다가 부어서 놔두면 바깥에 내는 굳어지겠죠. 그러면 수분 증발. 그럼 한 달 놔둬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와서 이제 집에 오셨다. 이제 여행 갔다 오셨다.
김정수 여사님이 저 평양에 사시라고 가잖아요. 천천히 아니고. 자 이제 집에 왔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밑에 싹둑싹둑. 아니 아까 저 물을 끓여 가지고 했으니까 이제 녹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줄기 네, 또부터 비잖아. 자 이제 모래입니다. 주로 모래, 깨끗한 모래, 거친 모래. 에다가 요걸 꽂습니다. 약간 비스듬하게. 단 또 뭐가 땅 속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그 말이 그렇죠. 마디가 제가 몇 마디 해야 두 돼요? 마디 이상. 그렇죠. 두 마디에서 세 마디가 가장 경제적입니다. 한 마디는 무조건 땅 속에 들어가야 꽂혀야 되니까. 돼요. 그죠? 자, 그럼 그냥 놔두면 됩니까? 꽂아 놔두면. 뽑아야지. 아니요. 근데 물 매일 주실 겁니까? 아니요. 그럼 그 야 이제 분석법까지 나왔습니다. 예, 지정 정보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물을 쫙 뿌립니다. 네. 물을 딱 뿌리고 비닐을 덮습니다. 비닐 대나무 있죠? 대나무나 이런 거 비닐을 덮어 놓습니다. 그러면 한 3주, 2주, 3주 되면 얘가 촉이 탁 듭니다. 싹이 딱 나옵니다. 마디에서 위에 아래 뿌리에 있으면 뿌리가 나옵니다. 예. 요게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번식 방법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실생분. 자, 실생 번식은 열매 번식이고, 네. 요거는 영양 번식 중에 요것을 자 용어갑니다. 접수라고 합니다. 접수. 되셨죠? 요걸 이제 정식 명칭은 삼복. 요 방법은 삼복이라고 합니다. 삼복. 삼복. 자 이제 접수 제가 방금 얘기했는데 접수 갑니다. 자 접수는 이런 겁니다. 자 하만이 유명한 게 뭡니까? 어령하고 수박. 수박이죠. 네. 그럼 수박 씨를 받아서 수박을 심으면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수박이 나오죠. 네. 아니 씨앗은 수박. 밥에다가 씨앗을 갑자기 팔이 아파지네. 네, 수박 아닌 수박이 나오죠. 네.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수박이 나옵니다. 그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실생 번식, 열매 번식의 리스크입니다. 원래 열매 번식, 벼, 보리, 밀 이런 것들은 유전 행질이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과수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장 당도도 높이고 맛도 좋고 하기 위해서 최선을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갖고 있던 피가 그렇게 나타나 버린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냥 수박을 심어 놓으니까 얘가 뿌리가 약해서 수분도 흡수 잘 못하고 영 니 맛도 내 맛도 없는 수박이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뿌리가 약하니까 나중에 수박이 많고 커야 되는데 요만해지는 거죠. 당도도 약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뿌리가 약하다. 저 부채 싱싱하고 튼튼한 그래서 뿌리가 강한 튼튼한 비료와 수분을 잘 흡수하는 애를 밑에 뿌리를 둬야 되겠죠. 그것을 대목이라고 합니다. 대목. 네, 대목입니다. 제목이 아니고 대목입니다. 대목. 그걸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흥부가 뭐 하셨어요? 썰었죠. 그 박입니다. 그죠? 주로 박나무 옛날에 초가지붕에 심었던 박나무 조롱박하고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쓰셨습니다. 예, 요걸 박을 대목으로 하고 위에 이제 요렇게 요렇게 붙이는 겁니다. 요렇게 예, 요렇게 이제 붙이는데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붙이는 거죠. 요걸 이제 위에를 접수 이렇게 말합니다. 예. 삽목은 뭡니까? 가지를 잘라서 땅에 꽂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석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옆에서 막 나는 경우가 있고, 그거는 이제 포기를 나눈다 해서 분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가지를 씌워서 거기다가 흙 있지 않습니까? 흙만 조금 이렇게 묻혀서 비닐봉다리 달아놓으면 뿌리가 납니다. 예. 마디에서는 뿌리가 다 나게 돼 있습니다. 흙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식물입니다. 오묘하죠? 위대합니다. 식물을 잘 관찰해 보시면 정말 대단한 아이들. 그게
식물이다 하는 점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자, 예, 그 명수 왕 나무가 되게 예쁜 나무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씨앗이 떨어져서 나있길래 예. 그 싹으로 옮겨서 예. 농장에서 키워서 그 나무를 개재하고 했는데 예. 꽃도 안 피고 이만큼 자라는데 예. 꽃도 안 피고 그런데 얘를 그 유전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시면 적어졌죠. 아 그냥 그 지금 가지를 예쁜 잘라서. 나무 잘라서 그냥 네. 하면 되지. 그 사목식이 말씀드릴게요. 이왕 질문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지금 5, 6월에 사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한 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특수목 분재 들어보셨죠? 네. 특수목은 특수한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를 특수목이라고 합니다. 일반 나무는 산에 둘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행을 따듬고 보기 좋게끔 쫙 하는 게 그게 특수목입니다. 자, 특수목 운반하실 때 어떻게 하시던가요? 핵심이 분입니다. 뿌리를 너무 잘한다. 요즘은 이렇게 파는 기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면 클수록 좋은데 김정선 여사님 막 불 이만큼 나죠? 흙 다 떠가 뿌립니다. 불을 크게 뜨면. 아, 밑으로 네. 그러니까 주인은 자켓 들어가고 막 열 내고 떠가는 분은 어쩌는지 크게 떠가고 싶고 이제 거기서 막 어떤 데는 판다 했다가 안 판다 했다가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뿌리가 많이 지금 수분을 흡수해서 잎이 많이 달린 시기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잎이 다 떨어진 시기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답입니다. 자, 이제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식물이 건물중 저기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1g을 생산하기 위해서 1kg도 좋습니다. 정식 용어는 그렇습니다. 1g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의 양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 요수량 어떤 물이죠? 요수량입니다. 필요한 물의 양 요수량이라고 합니다. 요수량이 자, 또 질문 갑니다. 잎이 넓은 애 가냘프고 잎이 넓은 애하고 잎이 홀쭉하면서 약간 침엽수처럼 약간 두꺼운 애하고 둘을 비교했을 때 전자 후자 어느 게 요소량이 크겠습니까? 전자죠, 그죠? 예. 수박, 호박 이런 애들은 요소량이 700, 800, 흰 맹아주 같은 경우에는 800, 900까지 갑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시험 문제의 요소량의 다음 중에서 요소량이 가장 큰 작물은 흰 맹아주가 무조건 1번으로 나옵니다. 네. 나머지 콩이 잎이 좀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콩은 한 4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특이한 작물. 아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흰 맹아주 어려우면 뭐 수박, 호박 하시고 맹아주 모르십니까? 찾아보세요. 지금 제가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라는데 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나중에 인터넷 보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 요수량에 대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 갑니다. 요항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작물을 재배합니다. 작물을 재배하는데 이 아까 이제 과수도 마찬가지고 과수 있지 않습니까? 단감이든 아니면은 배든 뭐 아니면 떡감이든 과일을 하나 맺는데 필요한 잎의 수가 정해져 있겠죠. 잎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까? 아니요, 적당히. 네, 보통 2, 30개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네, 하나를 만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일 보시면은 맹들 때 특과되어 있는 거 보시면 특, 대, 중 뭐 이렇게 분류되어 있죠. 그러면 턱을 만드시려고 하면 어떻게 만드시면 되겠습니까? 적당히. 네, 그거는 적어는 좀 이따 얘기해요.
너무 많이 하셨어요. 맛도 없어. 야, 진짜 많이 하시는데 좋아요. 그러면 보통 잎을 과일 하나에 10개라는 거하고 잎을 20개, 30개 비교했을 때 몇 개가 특과를 만들어내겠습니까? 20개 아까 정확하다. 아니 30개가 그런데 지금 특과를 만든다고 합니다. 30개입니다. 그죠? 그럼 40개가 더 할 수도 있겠죠. 40개. 그럼 지나치게 많으면 또 변 발생 많고 문제가 되니까 어쨌든 자 요렇게 이제 나갑니다. 요것을 이제 적정 입수 또는 역수 이렇게 얘기하고 벼라든지 다른 작물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연면적 지수 이렇게 말합니다. 연면적 지수 너무 어렵다. 어렵죠? 네. 간단합니다. 연면적 지수는 뭐냐면 배 이런 거. 이게 벼 보름이 얘들은 지가 한 포기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대한 잎의 개수가 아니고 면적입니다. 면적비로. 심어놔 있는 면적이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벼다 한 포기가 있다. 그럼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요만큼 되지 않습니까? 요만큼의 잎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 잎이 요렇게 덮었을 때 몇 면적이 안 보여야 되네. 배로 드느냐? 한 번만 듣고 많으냐? 10배 듣고 많으냐? 요것을 이제 연면적 지수라고 합니다. 지수. 면적 지수. 그러니까 면적 대 면적이니까 이제 단위는 없습니다. 지수입니다. 이게 이제 벼에 있어서는 6에서 7 정도입니다. 6에서 7 정도. 자, 통상적으로 6, 7 단위는 단위 없어요. 제곱미터 이런 거 같은 그냥 면적이기 때문에 그냥 지수라 말하는. 예, 제곱미터분의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없애지죠. 예. 자, 지수는 그렇습니다. 지수. 자, 이제 개념을 어느 정도 잡으셨죠? 어렵습니까? 네. 이제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나 보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우리가 그걸 하실 때 얘기입니다. 자격증도 필요하지만 왔을 때 뭔가가 조금 좀 업그레이드 된 지식을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얘들아 여기가 보리가 있는데 이제 보리를 주로 심지 않습니까? 있는데 얘가 요 면적에 잎이 몇 배나 되겠니? 얼마나 되겠니? 한번 맞춰볼래? 너가 아니면 어떻게 계산할래? 하나 전부 컨텐츠 아이디어 다 들어갑니다. 이게 재배하게 다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냥 하늘에 있는 거 가져온 거 아닙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과수가 나왔으니까 책에 있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과수에서 아까 잎이 내가 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30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에이, 톱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뭐 그냥 상마 할래요. 25개만 할래요.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잎이 지나치게 많죠? 한 50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잎을 따줘야 되죠.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적엽이라고 합니다. 적엽. 자, 따준다, 제거한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는데 잎의 개수는 내가 알 수 없어요. 내가 농사를 짓는데 당근을 하는데 꽃이 엄청 많이 핀 겁니다. 야, 이렇게 놔뒀다가는 잎 20개 또는 25개당 이 아니고, 그죠? 꽃수가 너무 많으니까 1대1 되겠다. 잎 하나든 꽃 하나다. 그러면 과일이 크겠습니까? 크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꽃을 따야죠. 꽃을 따겠죠. 그러면 그걸 뭐라 하면 되겠습니까? 보다서서 적화. 적화. 꽃을 만드는데 저는 적화. 이제 저 이해되셨죠? 꽃 한자입니다. 적화. 적엽, 적화. 자, 또 하나 갑니다. 그런데 야, 내가 있는 곳은 너무 추운데 5월달에 또 썰이가 와. 그죠? 친구가 이제 야, 너희 집은 어떻게 하노? 야, 우리 집에는 뭐 내가 하는 데는 5월달에 썰이 온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비닐하우스를 아니, 지금 일하우스는 지금 이제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꽃을 적화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떨어지고. 요걸 기본 원리로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꽃을 어느 정도 남겨놔 놓고 내 어린 과일에서 따야 되겠다. 그죠? 과일이 어느 정도 조금 할 때 따줘야 위험성이 없다. 잘못하면 추우면은 오션추위에 잎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얼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정권이 들었다. 5월 15일이다. 20일이다. 절대 설이 안 온다. 그죠? 이걸 이제 확신하는 그때 뭘 한다? 열매를 따준다. 적과입니다. 과일을 따는 적과. 자, 오늘 영어 하나 갑니다. 잎을 따준다. 자, 꽃을 따준다. 열매를 따준다. 다 됐어요. 이거 마시면 다 됐어요. 자, 연면적 지수가 뭡니까? 6, 7 정도 이 차지하는 게 다리에 잎에 그 작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대한 전체 잎의 면적 B, 이것을 연면적 지수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다음 요수량 됐습니다. 그죠? 요수량은 건물 1g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 됐습니까? 자, 그러면 번식 방법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뭐와 뭡니까? 실생 번식과 영양 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실생은 열매로 번식하는 것을 말하고, 영양 번식은 잎이나 가지나 뿌리를 잘라서 가지를 넣어서 잎이나 줄기나 가지 등의 영양체를, 그죠? 식물체의 영양체를 자르거나 또는 뭐 원심 분리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잘라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분리해서 개체수를 정식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지금 이제 가지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것이 있죠. 근체류가 있습니다. 그죠? 근체류. 또 화훼에서도 뿌리로 번식하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예, 이런 애들은 뭘 가지고 어떻게 지금 번식을 합니까? 뿌리를 나누죠. 분리를 해서 마늘 같으면 마늘 쪽이 10개 같으면 하나만 해도 여기 한 포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9배, 10배 정도 정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추가로 얻는 것은 뭐 또 있어요? 마늘종이 있겠죠. 식물질. 그걸 부가적으로 얻습니다. 다음에 이제 하시다 보면은 여기 사천 남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마늘종. 예, 마늘종이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예.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물을 보실 때 하나만 보고 나는 마늘만 판다, 빵만 보고 이래 하시지 말고, 얘들아, 자, 마늘을 수확하지만은 위에 나오는 걸 뭐라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부 스토리텔링입니다. 자, 마늘을 할아버지 할머니 마늘 옛날에 많이 심으셨죠? 심습니다, 그죠? 심는 방법 옛날에 어떻게 심었습니까? 자, 이제 좋습니다. 자, 이제 파종에 대한 개념을 알겠습니다. 파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자, 다음 갑니다. 인간의 필요를 붙이시다가 따라서 하시고. 자, 파종의 정의. 나도 종자를 때리려고 너무 꽉 잡고 있었더니. 파종의 정의가 뭡니까? 파종이라. 네. 가장 간단히 얘기하면 제가 하면 10점 만점 3점밖에 안 돼요. 종자를 땅에 심는 거. 그대로 네? 자, 그러고 파종. 그랬는데 파종의 방법은 이런 게 자, 이제 정의부터 가겠습니다. 일단 하고 정의를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종이란 맨 처음에 뭘 해야 됩니까? 종자가 가장 준비해야 되겠다. 충실한 종자. 충실한 종자에는 댕이 들면 안 되고 발화가 안 되는 종자는 안 되고, 딱 충실한 종자를 어디에? 땅에 토양에 예. 거기에 하면 너무 정감은 있는데 좀 없어 보이지. 모상이나 장소 지금은 이제 모상이라고 하면은 육묘이식을 할 거고, 그죠? 우리가 본답에 또 심을 거는 뭡니까? 바로 본답에 파종을 하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직파라고 합니다, 그죠?
싹으로 심는 것. 그래서 직파를 하든 육묘이식을 하든 어쨌든 토양 속에 토양 속에 직파가 심는 것인데 어떻게 심습니까? 통상적으로 종자 크기의 몇 배? 2 내지 3배. 2 내지 3배. 통상적으로 2, 3배 정도 깊이로 묻고 눈이 싹이 어떻게? 싹이 위로 올라오게끔 심고 흙을 덮어주는 것을 타종이라 한다 정의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작물을 혹시 잘 모르니까 작물을 한 번이라도 심어서 키워 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됐어. 한 8분 정도는 아예 모르시는데 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다 제가 알도록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자 제가 종자입니다. 제가 종자예요. 종자가 됐습니다. 종자를 제가 이제 이게 심으려고 하면은 너무 크니까 어쨌든 이만하다 하고 땅을 이제 흙을 파야 되겠죠. 흙을 팝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제가 심는 거죠. 있겠죠, 그죠? 2, 3배로. 그러면 그냥 놔두면 됩니까? 별로. 밟아준다. 자, 어쨌든 흙을 덮었습니다, 그죠? 밟아준다. 네. 자,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발로 받은 건 좀 이따 얘기해요. 그럼 이제 다밥이라고 합니다. 발로 받은. 어쨌든 이제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은데 얘가 잘 올라와야 되겠죠. 잘 올라오려고 하면은 얘가 토양하고 접촉을 공격이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적당히.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겁니다. 그냥 일반 종자는 자 우리가 담배 종자라든지 아주 종자씨가 작은 게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묻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묻으면 안 됩니다. 그냥 뿌립니다. 종자가 아주 작은 애들은 덮는 순간 야야 어디 간 거야? 발을 못 합니다. 그것을 일명 다른 말로 뿌리기.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해. 예, 광이 있죠. 광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하죠.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강압성 배웠는데. 좋아할 호자 보광성 종자 이렇게 말합니다. 보광성 종자. 광이 있어야 발화를 하는 종자를 보광성 종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광이 없어야 발화를 하는 종자는 안발화성 종자. 네. 발화는 쓰기 발화라 하거든요. 안발화. 자, 예. 그다음에 이제 되셨죠? 농대 아들이 나 머리 나쁜 아들이 갈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얘기가 우리 나왔으니까 학교 다닐 때 농대 가면 다 이랬거든. 제가 농구를 나왔거든요. 농구에 농대면 이거 꼴찌적이 사는 꼴찌적이죠. 네. 야 이거 내년에서 뭐래? 아 근데 백상대 농대는 옛날에도 좋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기가 막히네. 그래 서울대 농대가 뭐 서울대 가서 거리 농대하는 아니, 서울대 농대 셉니다. 우리 제가 동생이 서울대 농대 가려고 삼수까지 알지 했거든요. 기억해. 그거 못 갔어요 제가. 자 이제 이 방향이 이상하죠. 죄송합니다. 자 지금 파종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 하시다 보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고구마를 이제 육묘이식을 했는데 고구마 싹 틔우기부터 할까요? 네. 고구마 싹은 어떻게 하면 틔워질까요? 물에 담그기를 차기. 방에다 아쉬웠어요. 그냥 줄기가 꿀기를 말려요. 아니 물에 담그다니까 싸기는 힘들어. 잠깐만요. 지금 이제 이러시면 불합격입니다.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 육모이식. 그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질문이 지금 제가 뭐였습니까? 육모이식. 육묘이식을 안 했습니다. 고구마 싹을 어떻게 내느냐? 잘라가지고
충실한 고고. 충실하는 기본입니다. 예. 핵심이 충실한 충실한 고구마를 고구마 종자를 잘라서 자르면 되죠. 빛이 안 되는 곳에 잠깐 좀 빌릴게요. 좀 빌릴게요. 이게 빌릴 됩니까? 이게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통상적으로 눕혀 심습니다. 예, 그걸 하고 쪼르면 나는 날씨죠. 간지런히 넣으시고 덮어줍니다. 예, 한 2배 정도 덮어주고 그다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왜 당연히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이제 감사합니다. 물조리개로 싹 주면 되겠죠. 그러면 온도가 요것은 한 달 전에 하지 않습니까? 싹을 틔우는데 그러면 온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멀칭. 보온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멀칭. 듣는 걸 영어로 이제 있어 보이는 거예요. 멀칭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비닐 멀칭을 하는 겁니다. 온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보면은 얘가 한 일주일 있으면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한 달쯤 있으면 이만큼 한 25cm 이 정도 큽니다. 싹이. 그러면 싹이 어디서 나오느냐? 고기 눈마다 쭉쭉쭉쭉 나오거든요. 그걸 옮겨 이제 자랐지 않습니까? 그걸 따서 잘라서 옮겨 심는 것을 이 씨기라고 합니다. 그럼 뭐를 지금 옮겨 심는 겁니까? 고구마 줄기. 줄기죠. 뭐죠? 그렇죠. 이것을 육묘이식 이렇게 말합니다. 육묘이식. 자 그러면 지금은 고구마 같은 경우에 육묘이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건 무슨 번식입니까? 영양 번식이죠. 자, 그럼 또 갑니다. 감자 있지 않습니까? 감자. 그럼 감자를 어떻게 심으면 되겠습니까? 충실한 종자를 잘라서 거기에 감자가 싹이 났으니까 이제 답안도 이렇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가시각도 이상하게 쓰시면 안 되고 무조건 충실한 것은 시감자를 시감자입니다. 시감자를 눈이 2개 내지 3개 단위로 잘라서 나눠서 하든지 잘라서 감자 크기의 2~3배 깊이로 타종하는 것을 말하며 그 제식 제식하는 게 좀 어렵죠. 그냥 심는 그리는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60에서 80cm까지 가능합니다. 줄 간격이 60에서 80cm 간격으로 주관은 포기 간격은 이렇게 하십시오. 어려우니까 포기 간격 또는 주관 이렇게 합니다. 주관은 20에서 30cm 간격으로 조절해서 심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는다까지 했는데 실제 해보시면은 풀도 많이 납니다. 풀도.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풀이 가장 현명한 농사꾼은 뭡니까? 풀이 안 나게 하는 거죠. 안 나게 하시려고 하면 풀이 지금 이제 제초제를 쓰면 가장 편하죠. 제초제만 한번 때리면 끝나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바로 죽이면 안 되겠죠.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친환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친환경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가장 소위 힘들이고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제가 하는 거죠. 없는다. 저번에 하는 거죠. 그럼 골병들 제거죠.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우리 부모님 키워하라고 치유하라고 보내놨다가 골병들이 난리 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통상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광 발라서
고사성 종자, 다른 말로 고광성 종자 말씀드렸죠. 네. 이런 애들은 뭐가 있어야 발효를 한다 했습니까? 네. 있어야 되죠. 그럼 잡초 종자들이 거의가 왕발화성 고광성 종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햇빛 안 가도록 차단식으로 해. 그 재료가 뭐가 있습니까? 검은색 비닐. 예, 흑색 비닐, 필름이나 부직토나 당연은 너무 비싸죠. 좀 그렇죠. 그래서 검정색 부직포나 검정색 부직포나 비닐이나 이것을 덮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멀칭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피복, 우리 말로 이게 옷이 피복지 아닙니까? 피복이나 멀칭을 한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비닐을 멀칭을 다 했습니다. 아니, 제가 사는 곳은 이게 중산간이고 추운 데인데 얘가 언제 팔할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검정색 필름은 어떻게 합니까? 햇빛을? 얘를 그러면 땅 온도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오고.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느낌상. 빛이 투과가 안 됩니다. 지금 잘 아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건 실전입니다. 실전입니다. 검정색 필름을 덮어 놓으시면 빛이 투과가 안 되고 땅 속은 찹습니다. 아주 찹습니다. 투명. 그런데 투명을 이렇게 하려고 하얀색 하니까 아까 잡초를 뭐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빛이 다 들어가는데. 예, 그래서 시원한 데만 구멍을 좀 투명한. 투명하게 하얀색 필름을 그걸 배색 필름이에요. 배색 필름. 백색이 아니고 배색. 자, 그렇게 필름을 하시면 되고 그 이제 있어 보이게 하시려고 하면 고구마 심은 부위 요렇게 동그랗게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잡초 방지 아주 좋습니다. 요게 이제 잡초 방지. 또 잡초 방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리적으로 지금 이제 멀칭 피고 가는 걸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콩이나 감자를 심어놨는데 문제가 수분이 부족해. 근데 수분이 없어요. 물을 끌고 올 데가 없어 지금. 가물었어. 큰일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을 주고 나서 저 물이 없어요. 물을 더 가와야 돼. 아니 멀칭을 해야 돼. 네? 멀칭할 수 있는 식물을 심어야 알파고. 예, 아주 레벨이 너무 높으시니까 다음 얘기하시고 지금은 이제 멀칭을 안 했을 경우에 제가 말씀을 뱉었는데 그럼 덮어줘야지. 물을 묻은 부지포를 갖고서 덮어놨든지. 부직포는 지금 했고 멀칭하는 건 했고 지금은 멀칭을 안 하고 이제 재배하는 겁니다. 안 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북도둑입니다. 그걸 중경토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렇게 이제 뭐 감자든 뭐든 신기에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신기에 있습니다. 로타리 날을 가지고 빽 하든지 호미를 갖고 호미는 그렇고 저팔기 새스랑이나 이런 걸 들고 저팔기 새스랑 아십니까? 이런 거 뜨거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땅을 팍 이렇게 가로 뒤집거든요. 그럼 좌우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파면 네. 흙이 그러면 나니까 밑에 있는 수분이 정발이라는 용어까지 나왔습니다. 정발을 막아줍니다. 자, 용어가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드립니다. 아니 중요합니다. 정발이 뭡니까? 수분이 나와. 자, 이렇게 하면은 3점. 자, 정발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 기관에서 자, 갑니다. 열에 의해서 빛체가 액체가 액체로 변환되는 상황. 그건 기와야. 자, 기와야. 토양에서
토양을 통해서 지표면에서 공기 중으로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정발이라고 합니다. 그럼 토양 말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잎이나 식물체를 통해서 공기적으로 수분이 정발하는 것을 뭐란다? 정산입니다. 정산. 정발과 정산이 다르죠. 당연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을 주었을 때 물이 없어지는 경로는 뭐와 뭐가 있겠습니까? 땅속으로 예, 좋습니다. 첫째는 지하수로 밑으로 내려가는 중력에 의해서 토양 속으로 내려가는 것을 중력수라고 합니다. 중력수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땅 속으로 내려가는 애가 있고 땅 위로 올라오는 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 표면에서 흙에서 위로 올라가는 정발하는 날아가는 것을 정발이라고, 잎이나 식물체를 통해서 날아가는 것을 전산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브레이크 하겠습니다.